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보충수입니다. 오늘은 IRA 수정안 세부 지침에 대해서 과연 한국 기업들이 수혜가 되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월 3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적으로 뭐 일단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한국 업체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거는 이제 반영됐다는 내용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원론적인 문제,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연합이 많이 강조했던 꼭 미국에서만 생산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느냐. 네,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적인 원칙,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연합이 많이 제시했던 그거는 안 되고, 어쨌든 생산 조립 생산 자체는 미국에서만 만들어라, 그 원칙적인 내용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왜 과연 한국 업체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언론 매체가 많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금액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최대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대략 7,5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미국에서 조립 생산한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이는 배터리 부품입니다.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한 3,750달러. 그리고 미국인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3,750달러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일단 세유 하부 규정에 놓고 보게 되면은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품 50%, 핵심 광물 40%인데, 이게 24년도, 5년도, 6년도로 올라갈수록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이 퍼센테이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해는 어느 정도 이쪽 부품을 50%만 내도 듭니다만은, 또 내년 같은 경우는 60%로 올라가기 때문에 종국에는 사실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 광물, 그리고 광물은 이제 FTA를 체결한 나라겠죠. 중국은 아니죠. 중국과 미국은 FTA 체결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되게 민감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배터리 원료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 가공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고 좀 더 높아진다. 예,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 뭐 북미에서 제조 생산한 부품이란 단어가 나오고 광물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 자료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부품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북미에서 조립 생산한 부품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쉘, 그리고 모듈, 이렇게 딱 정의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음극판하고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 재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왜 그러면 대체로 뭐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한국 업체 대체로 반영됐다. 여기에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내용이 있어요. 일단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보니까 양극할 물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고, 오히려 이제 양극판이라든지 음극판 같은 경우는 뭐 LG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한국 업체들이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G라든지 뭐 LG가 뭐 미국의 GM이나 또는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공정을 바꿀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건데,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약간 요렇게 좀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아리까리하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부품이 있고, 예, 물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쉬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KBS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재료인데, 그러니까 부품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 살펴본 대로, 자, 이게 분리막이고, 이게 전해질이고, 이게 응급할 물질이고, 이게 응급 거제다. 이렇게 해서 부품 자체를 딱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아까 요 내용에 보면 요런 내용이 좀 하나 있죠. 만약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여기서 뭐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원료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광물이죠. 예, 광물을 만들어서 비율, 아까 보면 23년도 기준으로는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충족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물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겠죠. 예,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쉘을 만듭니다. 예, 쉘을 만들고, 아시겠지만 쉘과 모듈 팩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하게 되면 이거 해당되는 겁니다. 조건 충족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이 중국에서
광물 40% 정도 요건이 있긴 있어요. 광물을 수입을 해서 배터리 셀을 만들고 셀은 누가 만듭니까? LG, SK, 포드 SK, 삼성, SDI가 만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모듈화하게 됩니다. 모듈화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팩을 만들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시겠습니다만은 5개 이상의 배터리 팩 업체들이 먼저 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조립 생산하게 되면 모두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조금 다 받는 거예요. 그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대적으로 이 얘네들이 이제 뭐 이런 단어를 써요. NPR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룰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을 쓰려 그러면은 뭐 벤이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한 8만 달러까지 받을 이는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이 소매가가 8만 달러 넘어가면 안 되고요. 뭐 트럭 같은 거는 5만 5천 달러, 차값을 말하는 거죠. 얘는 이제 상단 자동차 가격의 상단 가격을 말했던 거고 광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3,75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미국 또는 FTA 국가에서 추출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보시면 올해는 광물 같은 경우는 40%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라갑니다. 예. 예,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근데 이제 FTA가 체결한 국가가 과연 어딘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밑에 보면 나라가 다 지정을 해놨어요. 뭐 호주부터 바레인 쭉쭉쭉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나라가 여기 있죠. 일본이 있고 한국도 포함됩니다. 멕시코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되고 이건 이제 광물 내용이고 근데 여기는 4, 5, 6, 7인데 퍼센테이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해가 바뀌면서 광물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구성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50%부터 시작해서 29년엔 종국에는 전부 다 100%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공식적으로는 4월 18일부터 이제 여기에 미 재무부에 게재를 한다고 해요. 시행 자체는 4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때 보게 되면 아까 보게 되면 뭐 여기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뭐 벤과 픽업은 8만 달러, 트럭과 SUV는 5만 5천 달러. 이것도 18일 날 미국 재무부에 아예 적격 차량 자체를 아예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세부 사항에서 4월 중하순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게 되면 종국에는 뭐냐면 25년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중국산 광물을 거의 끊어야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좀 숙제가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한국이 무조건 된다 그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중국산 비광물은 줄여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과연 그거를 이제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아까 여기 FTA 체결한 국가 있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호주랑 갖고 있는데 어느 국가에서 제대로 잘 조달할지가 큰 관건이 되겠죠. 앞에 숙제를 남겨준 거고요. 근데 약간 또 희망도 있어요. 또 하나 부정적인 뭐냐면 미국 표현에 약간 우려 국가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내년부터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어쩌 했는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같은데 일단 이것도 약간의 물음표. 지금 뭐라고 깔끔하게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절반의 성공이란 말은 그렇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업체가 반영된 건 맞긴 맞는데 약간의 캐치업 마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영상을 쭉 보게 되면 거의 한국 업체들은 이번 IRA 법안 수정안에서 LG라든지 SDI라든지 기타 뭐 양극화 물질들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현재 기준으로는 어지간해서는 보조금 취급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하나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리스 등 상용차는 위 규정에서 제외한다. 쉽게 말해서 리스 등 상용차는 무조건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리스 등 상용차는 이러한 타이트한 규정에서 제외한다. 그 말은 리스 등 상용차는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어떤 거죠? 상용차란 게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사업용으로 쓰는 걸 말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겁니다. 아니면 렌트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게 현대 기아의 미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상용차로 나가는 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직간접적으로 현대 기아도 저는 뭐 초반에 나중에 완전 세단으로 갔을 때는 조금 불리하겠지만은 초반에 미국에서 들어간 전기차의 대부분이 상용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의 수혜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이슈 때문에 국내 배터리는 물론이고 현대 기아의 주가까지 긍정적일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